안녕하세요. 영작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마이크를 안 켜갖고 세 번째 녹음을 하는 건데 이번엔 잘 되겠죠? 자, 영작하기 전에 앞서서 영어 문장의 기본적인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여기 있는 이 5가지를 보세요. 이게 영어에 존재하는 모든 문장을 다 모아서 분류해 봤더니 총 5가지로 나뉘어지더라 라는 말이에요. 어떤 문장이든 다 이 5가지 안에 속해 있게 됩니다. 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O형식이라는 건데, 자, 자세히 보시면 공통적으로 2가지가 들어가 있죠. 뭐가 있죠? 주어 동사. 영어 문장은 이 순서대로 전개가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작할 때 그렇죠. 우리말에서 당연히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부터 찾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동사의 형식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돼요. 동사의 형식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 동사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얘네가 이 뒤에 나오는 말들이 구성 요소라는 건데 이 동사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뒤에 나오는 말들이 달라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사가 예를 들어 3형식이다 그러면 이 동사는 뒤에 목적어 뭐뭐를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죽였다라고 하게 되면 뭘 죽였는지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죽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아무 말 안 나와도 안 나오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집 강아지가 어제 죽었다 그러면 죽었구나. 그쵸? 위로의 말은 하겠지만 뭔가 부족해서 되묻는 느낌은 아닐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영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주어 동사부터 찾고 그 다음에 동사가 몇 형식이냐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다음에 나오는 이 구성 요소라고 되어 있는 것들, 동사가 3형식일 때 목적어 이런 것들을 동사 뒤에 놔야 되는구나 라는 판단까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번 과정까지 다 했을 때 비로소 문장이 완성이 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문장이 완성이 됐다라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줘야 될 게 없다는 얘기 같아요. 되게 간단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주어 동사 찾고 동사가 몇 형식인지를 파악을 해서 그 형식에 맞게 뒤에 줘야 되는 이 구성 요소들만 주면 문장은 기본적으로 완성이 돼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 동사가 요구하는 게 뭔지 알고 줬으니까 그 다음에는 꾸며주는 말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람으로 따지면 이렇게 돼요. 이 1, 2, 3번의 과정은 사람으로 따지면 기본 골격 구조를 잡아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일단 머리, 몸통에 팔다리가 다 있어야겠죠, 사람은. 그 다음에 꾸며주는 말, 이거는 옷을 입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옷.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다니진 않잖아요. 그래서 항상 옷을 입고 다니죠. 문장도 똑같아요. 여기까지가 문장이 완성이 됐다고 하게 되면 이 다음에는 항상 꾸며주는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문장이든 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중요한 개념이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 품사라는 걸 봐주세요. 사자로 끝나는 것들이 영어에 항상 있죠. 원래 품사는 8가지가 있는데 제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건 4가지입니다. 이 4가지예요. 자, 그래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4가지가 있는데 이 명사, 동사는 어디에서 쓰이느냐? 이 문장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 구조를 이룰 때 쓰여요. 자, 그러면 형용사, 부사는 언제 쓰이느냐? 이 문장 완성되고 나서 이 꾸며주는 말, 수식어구에 항상 형용사 또는 부사로만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명사, 동사는 문장의 기본 골격 구조. 이때 명사, 동사가 쓰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입는 옷에 형용사, 부사를 넣어서 만든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문장을 한번 영작을 해볼까요? 자, 1번. 이거 영작해야 돼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죠? 주어 동사 찾는 거예요. 주어 동사. 그러면 우리말에서 누가 뭐 하느냐 한번 볼까요? 지금 누가 뭐 한대요? 많은 10대들은 원한다. 이게 주어 동사예요. 그렇죠? 네, 뻔하죠. 그럼 2번째. 뭐 해야 돼요? 이 동사가 몇 형식인지 결정해야 됩니다. 자, 동사 형식 결정은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뭐냐?
동사 다음에 을룰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자, 을룰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에게 을룰이 에게가 있는지까지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잘 보세요. 삼형식은 을룰만 나오고 끝이 나고 사형식은 에게 을룰 두 가지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을룰이 있으면 3, 4형식 중에 하나, 에게까지 있으면 사형식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자, 을룰이 만약에 없다. 그럴 때는 1, 2형식 중에 하나로 결정이 됩니다. 5형식은 제가 나중에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을룰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자, 이 니은다라는 말을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이 니은다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한다, 니은다 이거거든요. 자, 니은다. 예를 들면 던진다, 먹는다 이런 것들은 어떤 행동을 정말로 한다 이기 때문에 니은다가 붙어 나오는 거지만 그런 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뜨겁다, 차갑다 이거에 니은다가 붙을까요? 안 붙어요. 그 말은 어떤 행동을 한다가 아니고 주어가 이러저러한 상태이다 이기 때문에 니은다가 안 붙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다가 만약에 안 붙는다 그러면 무조건 비동사가 들어가는 거고 니은다가 가능하다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1, 2형식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차차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아까 예문으로 돌아가서 많은 10대들은 원한다. 뭐부터 따져봐요? 을룰이 있는가부터 봐요. 을룰이 뭘 원한다. 있나요? 제 보시면 방과 후에라는 것을 원한다. 있죠?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서 을룰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을룰이 있는데 그 다음 뭘 따져봐요? 에게까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에게가 있나요, 지금? 대들은 원한다. 방과 후에라는 것을 에게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삼형식으로 끝난 거예요. 고민하실 거 없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삼형식의 문장인 거죠. 그러면 정의해 볼까요? 얘가 주어, 동사 원한다. 뭘 원한다? 방과 후에이라는 것을 원한다. 끝났죠? 그러면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지금 보시면. 왜 그렇죠? 삼형식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줬고 더 이상은 딱히 줄 말이 없어요. 그럼 여기서 끝. 이제 뭐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꾸며주는 말만 나와요. 이게 바로 형용사, 부사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남은 말이 전부 다 형용사 또는 부사가 될 텐데 조금 길죠? 불안하시죠?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자, 청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청크. 글씨가 좀 개판인데 이해해 주세요. 청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사전에 없는 말덩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명사, 형용사, 부사라고 해도 사전에 있는 짧은 말이 있고 사전에 없는 긴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컴퓨터라는 이 말은 이거 명사입니다. 어떻게 이게 명사인 줄 알죠? 컴퓨터를 이 말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명사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더 늘려볼게요. 컴퓨터를 고치는 것. 이건 어때요? 이거 명사일까요? 아닐까요? 똑같이 은는이가 을류를 붙여볼까요? 컴퓨터를 고치는 것은 컴퓨터를 고치는 것을 가능하죠. 그럼 이것도 명사란 말이에요. 이 조그마한 컴퓨터도 명사지만 이 긴 말덩어리도 명사가 돼요. 그러면 이 명사, 컴퓨터를 고치는 것, 이게 어디에서 쓰일 수 있느냐? 여기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주어는 되게 짧은 한 단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어가 이렇게 긴 명사가 나와서 거기에 은는이가가 붙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돼요. 예를 들면 성적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성적이죠. 동사가 중요하지 않다니까. 그럼 이건 어때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똑같이 생긴 문장인데 하나는 주어가 성적, 하나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영어를 공부하는지, 그게 주어예요. 둘 다 명사예요. 둘 다 명사인데 하나는 짧은 명사, 사전에 있는 성적이라는 한 개짜리 단어인 거고, 두 번째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
그것도 여전히 명사지만 사전엔 없어요. 왜냐? 너무 기니까. 그때마다 그걸 다 사전에서 찾아서 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청크라는 거는 어떻게 접근을 하시면 되냐 하면 짧은 한 개짜리 단어는 그냥 사전에서 찾았으면 돼요. 근데 조금 더 긴 복잡한 말들은 다 사전에 등록을 할 수가 없죠.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청크가 뭐냐? 자, 여기 보시면 이름이 뭐죠? 청크 테이블이에요. 청크 테이블. 명사에서, 그러니까 명사 청크를 만드는 방법이 총 6가지, 형용사 청크를 만드는 방법이 총 5가지, 부사 청크를 만드는 방법이 총 3가지예요. 우리가 다 배웠던 문법들이에요. 학교 다닐 때. 그죠? 이 문법들을 왜 배웠냐 하면 이 명사 청크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로 쓰려고 했던 거예요. 이 청크들을 싹 다 모아놨습니다. 한 표에. 그래서 이걸 벗어나는 청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법들이 결국은 명사를 만들어서 긴 명사 덩어리, 긴 형용사 덩어리를 만들어서 영작할 때 써야 되는 거였구나 라고 판단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품사는 총 4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아까 이거 보세요. 많은 10대들이 원한다. 방과 후에 일하는 것을. 자, 이것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방과 후에 일하는 것. 이거 분명히 명사고 목적어인데 사전에 이런 명사가 있겠냐는 거죠. 없겠죠. 왜냐하면 방과 후에 이 말만 살짝 바꿔주면 얼마든지 새로운 말이 가능한데 경우의 수가 무한하잖아요. 무한대로 늘어나잖아요. 경우의 수가. 그거 전부 다 사전에 등록하게 되면 사전이 한두 끝도 없이 길어지겠죠. 그럼 사전에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죠. 자, 청크 프로세스 1번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번이 뭐였죠? 의미상 범위부터 파악을 해요. 자, 지금은 자연스럽게 범위가 잡혀 있어요. 방과 후에 일하는 것.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예요? 품사 결정해야죠. 이거 품사 뭘까요? 방과 후에 일하는 것을 을이 붙었죠. 을이 붙었으면 이거 목적어가 되면서 당연히 명사가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이 청크 중에서 명사구나. 근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6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 뭘 골라야 되느냐? 그 고민이 남죠. 그 고민은 이 주재료라는 개념으로 파악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쓰는 거냐? 여기 보시면 지금 종류가 많은데 결국은 동사냐, 문장이냐, 명사냐 이 3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청크 3번이 그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말덩어리 속에 동사가 있느냐. 그래서 결국은 명사로 만든 거냐, 동사냐, 문장으로 만든 거냐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로 정해지겠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여기에서 얘는 뭘로 만든 명사, 형용사, 부사구나라는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동사가 있냐 없냐. 그 다음 동사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냥 명사만으로 만든 청크. 동사가 있다 그러면 주어가 있는지까지 한 번 더 보셔서 동사도 있고 주어도 있다 그러면 그냥 문장. 왜냐하면 문장이 가장 기본 단위가 주어 동사니까. 그렇죠? 주어 동사였잖아요, 아까. 그죠? 주어 동사 다 했으면 문장으로 만든 청크. 동사는 있는데 주어가 없다 그러면 동사만으로 만든 청크. 둘 다 없다. 동사 자체가 없다 그러면 명사만으로 만든 청크가 돼요. 그러면 방과 후에 일하는 것. 여기 동사 있나요? 있죠. 일한다. 말끝이 것으로 끝나긴 하지만 이거 동사예요. 일한다. 그러면 자, 동사는 있구나 파악이 된 거예요. 동사 있네.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주어가 있냐 없냐 봐야죠. 주어 있나요 지금? 누가 일하는지가 있어요? 누가 일하는지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동사만으로 만든 명사가 되니까 자, 명사 만드는 방법 6개 중에 1, 2, 3번으로 좁혀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중에 3번은 안 돼요. 왜냐? 말끝이 것이 아니라 지라서 안 돼요. 그러면 둘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됩니다. 자, 청크 4번. 형태.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형태라는 건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자, 이 말 덩어리가 투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 순서를 보고 아는 거예요. 이게 사회적인 약속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투부정사를 쓰려고 하는데 투 다음에 동사 원형의 순서가 어긋났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투부정사도 아니고 명사도 아니면서 당연히
명사가 될 수 있는 이런 주어나 목적어로도 쓰일 수가 없는 거죠. 이 모든 게 어디에 달린 일이다? 이 형태에 달린 일이다. 그래서 형태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 이거 아까 뭘로 만들기로 했죠? 동명사나 투부정사로 만들기로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Many teenagers want, 삼형식의 명사, to work after schoo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문장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뭐가 남았죠? 얘네가 남았어요. 자, 얘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문장이 끝난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건 형용사 또는 부사밖에 없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문장이 완성이 됐어요. 삼형식의 목적어 나왔고 이제 끝났어요. 이제 형용사 부사만 나오는 타이밍에서 얘는 형용사 또는 부사에 무조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덩어리인지 두 덩어리인지 알아야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각각 품사로 뭘로 결정하고 주제로 뭔지 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의미상 범위 파악 어떻게 돼요? 은는이가 을르를 보고 동사까지 쫓아가서 묶으면 그게 범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은는이가 을르는 문장 안에서만 존재하는 개념들이에요. 문장 안에 있다는 얘기는 반드시 얘네랑 관련된 동사가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자, 그들의 부모가 동사 뭐 한대요? 좋아하지 않는데요. 얘네가 좋아하지 않는구나. 아, 주어 동사가 다 있구나. 그럼 주재료가 문장인 거예요. 그죠? 자, 제가 하나 깜빡했는데 다시 한번 볼게요. 의미상 범위 파악이 됐죠. 그들의 부모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게 품사로 뭔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품사. 자,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품사가 어떻게 돼요? 형용사 또는 부사고 명사랑 어울리는지 봤더니 그들의 부모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명사. 뭔가 이상하죠? 그럼 무조건 부사예요. 그냥 다 부사가 됩니다. 그러면 자, 이게 전체가 한 덩어리고 품사로는 부사네. 그럼 세 번째 주재료 봤더니 주어 동사가 다 있는 문장으로 만든 부사예요. 문장으로 만든 부사는 뭘까요? 자, 부사가 있는데 만드는 방법이 3개예요. 그 중에 문장으로 만든 건 2번이 됩니다. 그럼 쫓아가서 보면 아, 부사절이구나. 부사절이네. 마지막으로 형태. 어떻게 만들어야 이게 인정이 될까? 접속사 플러스 문장으로 만드셔야 인정이 돼요. 그럼 여기서 접속사 뭐 쓰면 좋을까요? 비록 주어가 동사하지만 뭐 although 같은 거 do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순서 어떻게 돼요? 자, 접속사 플러스 문장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다음에 문장 뭐 써요? 여기서 주어 동사. 비록 그들의 부모가 주어 동사 좋아하지 않는다. do 자, 그들의 부모가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 보세요. 동사가 나오면 그때마다 형식을 결정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이에요. 동사가 나올 때마다 형식 결정하셔야 됩니다. 몇 형식일까요? 을을이 있네요. 에게는 없죠. 그러면 그냥 3형식이에요. 그럼 뭘 주면 돼요? 목적어 it 하시게 되면 문장 끝났고, 자, 접속사가 문장 앞에 나옴으로써 이 전체가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짧은 부사도 있겠지만 이렇게 긴 부사도 있습니다. 자, 이 수업의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고급 문법들을 다 쓰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이 전부 다 프로세스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해지시면 얼마든지 영작을 혼자 하실 수 있어요. 영작이 되면 기본적인 회사에서 라이팅 업무도 다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피킹도 사실은 영작이 안 되면 한계가 있어요. 외워서 쓰는 것도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 모든 문장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단한 표현부터 영어로 직접 만들어내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때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